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2170선까지 올라서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변수들 짚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오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서 증시의 기대감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이번 주 증시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지수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좀 예상을 하면서 2200포인트 진입이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 셧다운의 해결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봉합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FOMC 회의 그리고 FOMC 회의도 있는데 이런 연준의 스탠스와 기업 실적에 우선 주목을 첫 번째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을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대외 변수가 증시의 방향을 좌우하는 이번 주도 되긴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개별 기업 실적 시즌에 따라서 기업별로 등락폭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계속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전망이 되는데 연준의 유화적인 정책 기조가 확인될 경우에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최대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올해 첫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큰 가운데 보유 자산에 대한 축소 정책의 변경을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29일에서 30일로 예정된 FOMC 회의 내에서 연준이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이어갈 것인지가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예상보다 양호한 어떤 기업 실적이 나와주면서 하방 지지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역시 연준의 그런 스탠스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통화 정책의 인내심을 좀 갖겠다는 부분이 연준 의장이 연초부터 지금 수차례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부분은 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당분간은 금리 동결에 한 몇 개월, 한 1분기, 1, 2, 3월 때는 이 금리 동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 정책을 예상보다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시장 FOMC 회의 직후에 파월 의장의 글로벌 경제와 또 금융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진단을 내놓을지 부분도 좀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미국의 FOMC 회의에 앞서서 이 마리오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 연설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ECB의 통화정책 회의와 이 FOMC 회의와 어떤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를 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협상 기한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이 미국과 중국, 이번 주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에 나섭니다. 비관론과 낙관론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떤 합의 도출이 좀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진전이라기보다도 우선 그 전에 해왔던 얘기를 잘 계속 실무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고위급 협상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변수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낙관론과 비관론이 지금 혼재 있는 게 이번 무역 협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냈던 내용이 타결까지는 몇 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서 매우 복잡하고 많은 이슈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의 좀 의견은 우선은 90일 휴전 마감 시한이 3월 1일인데 3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미국의 전문가들 많은 좀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와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어떤 협상보다도 협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어떤 문호 개방까지도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뭐 이제 협상보다도 중국의 어떤 문호 개방 같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도 기업들 실적이 줄줄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 역시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경제 지표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에 마리오 드라기 그 총재 연설과 그리고 수요일 날 미국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끝났을 때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목요일 날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수요일 날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이런 부분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 판단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목요일 날 중국의 1월 제조 PMI 지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점별로 봤을 때는 29일 날 GS건설과 대우건설, 삼성전기, 대한항공 시점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30일 날 LG화, 그리고 31일 날 삼성 엔지니어링과 아모레퍼시픽 시점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